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인사이드 브리핑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44,000불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안착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기다렸던 조정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놀라신 분 없겠죠? 진짜 브리핑이랑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비트 무빙 갖고 와 이거 뭐 어떻게 떠나야 돼? 손절해야 돼? 또 흐르는 거 아니야? 이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래 들어 업비트 또 들썩들썩하고 주위에서 다 롱 잡아야 된다, 오른다 하면 시키고 가야 하는 건 이제 우리 집 강아지도 합니다. 물론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지나 시바인으로 추후에 어디 뭐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시킴, 그럼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가나, 얼마나 가냐는 제 생각에, 이건 제 데피셜이지만 45,000원, 비트가 45,000원부터는 1차 매수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분할로겠죠. 43,000불에서 2차 매수, 40,000불에서 3차 매수로 보고 있고, 이게 깨지고 37,000까지 가거나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는 장투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제외하고는 이때 잡았던 거는 다 과감히 손절 및 현금화 비중을 늘릴 겁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제 믿고 있는 올 하반기의 이제 올 하반기 상승 한 발로 가는 조정,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죠.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냥 다이빙 및 하락으로 나오는 수치라 이거는 대응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줍줍 안 할 거예요, 저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제 데피셜이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90%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도 매수를 했고 내일도 뭐 내일이 아니라 이때 가면 할 거고 이때 가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꼭 체크하셔야 하는 건 4월 7일 3월달 FOMC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이때를 앞두고 지금부터 일주일이죠. 지금부터 일주일 4월 7일까지 횡보 비트가 내지 조정이 더 내려와서 여기 43,000 혹은 4만까지도 눌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별거 없다, 별일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서 전고점인 47, 48 돌파 나와서 50까지 가지 않을까. 시원시원하게 5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뭐,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선제 타격을 했냐, 많이 뭐 이런저런 뭐 루머, 아직 정확하게 어피셜하게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이것 또한 50,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만에 하나 이슈가 계속 악화되고, 뭐, 소형 핵이니 뭐니 만약 그렇게까지 심각해진다면 당연히 비트 또한 조정이 있겠죠. 이런 거는 전쟁 이슈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손절이 절대 아니고 호드라면서 매수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멤버십 단톡방에서 제가 드린 브리핑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알려드리면 비트 브리핑 3월 30일 수요일날 이때 48,000, 47,000 사이였는데 횡보 중에 원래 알트들을 올려보내는데 이번 횡보가 비트가 조정이 올 때 알트들도 조정이 오는 횡보고 요런 시기가 되면 시키려고 한다, 이걸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비트가 조정을 받게 되면 알트들도 한번 쫙 빠지겠다, 거품이 살짝 거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업비트 빗썸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X 인피니티 털렸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뉴스였고 0.5%씩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장에 좀 기분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한 번씩 조정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3월 31일 47,000불 여전히 3일 동안 같은 자리였지만 전 여기에서 분명히 46,000으로 떨어질 거다, 90% 4월 초, 그러니까 4월 1일부터죠. 오늘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윗꼬리 생성이 꼭 필요하고 이번에 조정이 오면 4월 중순쯤,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5월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지 말라고,
지금 여러 알트가 반등세 좋아 보인다고 큰 비율로 들어가기엔 어제죠. 어제 큰 비율로 들어가서 오늘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차라리 눌림, 조정 43,000불 정도에서 매수가 났다는 판단입니다. 업비트 잡코인들도 들썩들썩 한다고 아무 코인이나 사도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멤버십 단톡방에서 제가 컨설팅이랑 메일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올해 큰 흐름 남았거든요. 작은 돈 아끼려다가 큰 돈 잃으시지 마시고 돈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랑 단타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슈프림님이랑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트겟 방 있죠? 지금 수익률 뭐 여러 가지 숏을 잡았죠. 저희는 제 어떤 이런 걸 토대로 그래서 잘하고 있고 시드 복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뭐 다른 데보다 우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뉴스 가겠습니다. 자, 대다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리서치를 통해서 나왔죠. 네, 그래서 보시면요. 암호화폐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200명 중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기관 관리자들이에요. 이분이 13% 정도는 not yet, 너무 이르다, too soon이라 그런 거고, 3%는 never, 그리고 80% 이상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라고 했다. 80% 이상인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긍정적으로 생각 플러스 포트폴리오 안에 넣기 시작. 너무 좋아. 좋은데 세르비아 왕자 프린스 오브 세르비아가요. 비트코인이 자유를 상징한답니다. 모두가 배워야 하는 화폐라고 했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표현을 썼네요. 필리프 카라도로베치 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요. 비트코인이 자유를 상징하고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화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영향받지 않고 검열해서 자야 되는 점에서 유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저는요. 비트코인 철학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 금융권 그리고 금융 세력과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면서 네고시에이션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새 POW가 클라이메이트 체인지에 안 좋다. 즉 POS로 넘어가야 한다.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 네고시에이션이 돼서 비트코인 천연 그대로의 맛을 간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비트코인 재단 의사가요, 미국 상원의원 선거를 출마를 합니다. 브루스 팬턴이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비트코인 재단 집행이사인데,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리퍼블릭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5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도해봐야 된다. 트라이아웃 해야 된다는 거죠. 상원 의원이 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없앨 것.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주면 땡큐. 좋은데 일단은 암호화폐 지지 세력이 로비스트 지지 세력 플러스 로비스트 도와줄 것으로 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될 것.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테랑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요. 최소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cuse me.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최소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헤지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데요. 이 테프라 디지털이라는 곳이고 여기 포트폴리오 매니저 출신 펀드를 운영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거 뉴욕과 마이애미의 지사를 둘 예정. 왜 하필 뉴욕과 마이애미일까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 그렇다면 뉴욕, 마이애미 쪽 연관돼서 투자도 가능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암호화폐 총 거래 금액이 1경 9,145조 원입니다. 1경. 야, 1조도 아니고, 그쵸? 1경. 전년 대비 500%, 550% 증가를 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불법 거래 금액은 140억 달러. 사상 최대치자만요. 이거 보세요. 1경 9,145조 원인데 16조니까 이게 0.15% 정도입니다. 0.1%예요. 0.1%. 여러분, 달러를 가지고 불법 거래 금액이 0.1% 훨씬 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자세한 범죄의 고위험 국가가 북한과 러시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불법 거래가 0.1% 이상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비해서 암호화폐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 등을 제외한 선진국에선 훨씬 안전하고 불법보다 합법적으로 쓰인다. 걸 잊지. 리도 메이커다오를 추월을 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 체인의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이 185억 달러로 올라섰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커브가 205억 달러인데 거의 다 왔죠. 리도는 아직까지도 유망하고 특히 2022년 이더리움의 해를 맞이해서 리도 또한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인 코인이니 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몰빵하시지 마세요. 바이낸스 CEO가요, 두바이에서 치열한 거래소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바이낸스 CEO가 두바이에 그때 뭐 주택 알아보러 가고 막 프랑스 파리에도 가고 이랬을 때 분명히 바이낸스에서 두바이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두바이에 보니까 5개 거래소가 라이센스 신청 중이라고 하고, 바이낸스도 그 중에 하나겠죠. 업계에서 자석 효과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가면 업계 관계자들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뭐 일단은 뭐 메조리티 메인 거래소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고.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가 현재 열리고 있는데 여기가 바이낸스의 본사라고 밝힐 정도라네요. 수백 명의 아랍에미리트에 있고 앞으로도 여기 이사할 계획, 그쵸? 본사가 싱가포르에 현재 있고 두바이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크립토닷컴 또한 지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여기 바로 나왔죠. 자, 중동 머니가 드디어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들어오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 중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저점입니다. You are never too late.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립토닷컴이요, 바이비트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바이낸스 셋, 이 중에 뭐 5개, 최소 5개니까 하나, 둘, 셋, 벌써 셋이네요, 그쵸? 크립토닷컴이 두바이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혀버렸습니다. 크립토닷컴 또한 메이저 거래소로서 여러 중요한 자리 선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중. 그러면 시아로 코인 또한 혜택 점점 분위기가 밝아지겠죠.
APE NFT, 제네시스 NFT 수령을 신청을 받는다. 이 APE NFT가 티커가 NFT거든요. 저는 얘가 티커 선정을 너무 잘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특히 NFT 관련된 것들에 또 코인이 쓰고 있는 또 코인이잖아요. 트론 생태계 아티스트 개발자 등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뿌리는 거죠. 이거를 좀 준다라고 하고 에어드랍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APNFT가 푸르르한 불장에 가게 된다면 밈코인이지만 시바이누 같은 한방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인도 마하라슈트라가 폴리곤 기반의 신분증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가 주정부의 폴리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분증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6,500개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Legit Dog이랑 파트너십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을 부정 수령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겠죠.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으로 efficient하고 effective하게 하게 정부가 사용하는 마티크입니다. 마티크가 되겠네요. 오케이? 폴리곤 마티크죠. 영지식 증명 활용 새로운 사용자 식별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와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은 봐서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 기술에 따른 서비스, 기술 플러스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폴리곤은 발전하는 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즈죠. 오아시스가 NFT 플랫폼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아티스트를 모집 중이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폴리곤, 마티크, AP NFT, 그 다음에 시아로, BNB, 그 다음 리도 등 코인 관련돼서 제가 눈여겨본 코인들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로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즈 코인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갈 코인 중 하나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NFT의 신성장 동력, 크리에이터와 e스포츠 비즈니스를 확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샌드박스 웹 3.0 크리에이터의 더욱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 MCN 기업이랑 함께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 기업과 협업 그리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같죠? 인플루언서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매우 큰 호재. OKX가요, 30일 18시, 6시에서, 그러니까 PCI와 보라 코인을 상장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늘 이야기하지만, 대기업들이 뒷받침해주고, 서포트하는 한국 코인들은 없어질 확률보다 더 잘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없애는 것보다 풀어주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 때문에 업비트 코인들, 한국 코인들도 더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P2E 게임 프로젝트 X 인피니티 이 사이드체인 로닌 네트워크에서 어마어마한 진짜 꽤 큰 액수가 해킹이 당하고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킹과 관련돼서 특히 보안 문제와 관련돼서 거래소든 코인 프로젝트든
자체적으로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것. 칠리즈가 메시, 리오넬 메시, GOAT죠. GOAT. 네, 우리 메시 팬 토큰을 발행을 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칠리즈를 좀 살까 합니다. 칠리즈 최고 경영자가 또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칠리즈의 자체 개발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테스트넷이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칠리즈도 계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발전하는 중입니다. 스포츠와 이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자리가 되어 있죠. 없어지지 않을 코인으로 봅니다. 넷마블 FNC와 유니티가요. 게임 및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맞손을 잡았습니다.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MOU를 통해서 서로 기술 협력을 하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눈여겨보는 두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기술 및 플러스 알파 산업이 나온다면 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신한금융이 코빗의 3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은행과 금융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특히 SK도 마찬가지죠. 여기 밑에도 나올 거지만 이렇게 되니까 은행권들이 뭐라고 푸시를 합니까? 새로운 정부의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행들이 이제는 은행과 금융이죠. 금융이 이제는 돈 되는 사업인 암호화폐 사업을 외면하지 않을 것.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어 들어올 것. 비트코인 및 한국 기업들 코인들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안 이런 것들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추가해 달라. 공신력 있는 은행들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많이 봤죠. 싱가포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플러스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대한민국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가면 정말 좋은 데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되면 진짜 꽃 피는 겁니다, 여러분. 벚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꽃이 피는 거예요. 올타임 하이가. SK 코인,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SK 코인이라고 부르죠. 삼성 코인도 나와야 되는데 가상 세계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하는 SK텔레콤과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기업이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멘트가 나왔고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삼성 코인, LG 코인, 현대 코인 당연히 나오겠죠. 카카오 클레이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제는 한국 코인들에게도 눈을 돌려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 보라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포털을 선보인다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말을 했고 보라 코인도 시동 거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샌드, 엑시, 그 다음에 보라, 그리고 마나, 갈라 등 게임 코인들 계속적으로 주시해 볼만 합니다. 미국 우주군 소속 MIT 연구원이요.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유가요. 다른 국가들이 미국 달러의 의존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달러 의존 벗어나서 비트코인을 쓴다고? 그럼 비트코인 또한 미국도 갖고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 it will never die. 죽지 않는다. 금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엔 우리가 확보하자라는 거죠. 죽일 수 없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일 수 없다면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미국 달러 패권에서 지고 싶지 않다면 새롭게
새롭게 왜 이러는 거지? 새롭게 뜨는 BTC를 전략적으로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 오히려 좋아져. 미국이 확보하기 시작을 하면. 외신에서요. 비트코인이 준비 통화로 사용될 것이라는 초기 개발자 예언이 적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 핀리의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2010년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비트코인 톡 포럼에서 자체 디지털 캐시를 발행하는 은행을 위한 준비 통화 역할을 하게 될 것. 최근 루나 재단에서 비트코인 매입 계획이 이거와 같다. 스테이블 UST 준비금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이 얘기고요. 동의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BTC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것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통화 자체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유명 기업가 디아만디스가요. 비트코인이 두 번째로 좋은 투자자래요. 첫 번째가 어디야? 하고 봤더니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 와, 이거 뭐야? 소름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제일 좋은 투자처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그쵸? BTC. 하지만 아직 immature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를 매도하고 코인베이스를 매입을 했어요. 매도 매수 그러나 포기 손절은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또한 한 코인 예를 들어 뭐 폴리곤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마티크라면 오르면 익절, 내리면 매수, 오르면 매도 이렇게 해야지. 한번 팔고 다신 안 사. 이건 노노. 오케이? 늘 꾸준하게 매입하고 매도를 하잖아요. 미국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감을 했습니다. 작년 5월 그러니까 다이빙 나왔을 때 비교해 79%에서 80%가 떨어졌어요. 자, 개미들은 all time low. 또깨들 및 고래들은 all time high. 한마디 요약.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깨 및 고래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시드는 고래가 아니어도 우리 투자 방법은 똑똑한 고래여야 한다. 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해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버 내일 라방에서 만나요.